2024년 12월 4일 자정이 넘은 밤 12시 45분이죠. 닫힌 국회 출입문 주변을 서성이다가 김민석 전 총리가 주변 시민들의 도움으로 저렇게 담장을 넘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그대로 국회 본청에서는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잠시 두리번거리고는 저렇게 본회의장으로 황급히 달리는 김민석 전 총리입니다. 저희가 어렵게 구했습니다. 시민들이 저렇게 어수선한 사이에 옆에서 김민석 의원이 갑자기 넘어가는 거예요. 본회의장 들어가는 입구고 뛰어가시는데 국회의장만 들어가는 문인데요. 문들이 다른 데가 다 통제가 돼가지고 텔레그램으로 아직 시작 안 했다 체크하고 이제 들어가면 되겠다고 갔는데 문들이 다 막혔더라고요. 그대로 우리가 여기에 이례적으로 김어준 씨도 김민석 전 총리 해명에 힘을 보탰습니다. CCTV의 시간도 확인되고 그래서 표결 직전 아슬아슬하게 못했을 뿐이지 표결하러 왔었다는, 그러니까 이런 의혹 제기하시는 분들은 깔끔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간 김어준 씨는 김민석 전 총리가 여론조사 빼달라고 했는데도 쉽게 안 빼주고 김어준 씨가 친석계라는 말까지 만들 정도로 둘 사이가 꽤 껄끄러워 보였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김어준 씨, 난 정청래 전 대표 편들지 않겠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선 걸까요? 김민석 전 총리는 왜 당대표에 나왔냐는 질문도 함께 받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될 줄 몰랐는데 한 4, 5개월,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당으로 복귀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왜 4개월 만에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건 꼭 저 개인만의 생각은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그냥 그런 공감대가 생겼다. 이렇게 당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구나. 예, 들으신 대로 그간 당청 관계가 이랬었다. 정청래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김어준 씨가 계엄 해제 표결 당시에 이 김민석 전 총리가 뒤늦게 국회에 오는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희가 어렵게 구했습니다. 저기 동그라미 있죠? 저렇게 시민들이 저렇게 어수선한 사이에 옆에서 김민석 의원이 저렇게 갑자기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아마 당직자 중에 하나였을 거고요. 예. 저 때가 12시 45분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들어가는 입구고 뛰어가시는데 뛰어가서 들어가는 저기가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저게 국회의장만 들어가는 문인데요. 문들이 다른 데가 다 통제가 돼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뺑뺑 돌다가 본회의장이 아니라 국회의장실 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들어가셨구나. 예, 제가 이제 계속 텔레그램으로 아직 시작 안 했다 체크하고 이제 들어가면 되겠다고 갔는데 문들이 다 막혔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영상을 누가 줬냐의 의혹도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줬을까? 누가 줬을까?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1초 늦었습니다. 딱 앉는 순간 제 옆자리에 계시던 이재명 그 당시 대표께서 지금 막 눌렀다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저 계엄한다는 전화를 박선원 의원이 했는데 전화 받고 안 왔다 그렇게 하시고 또 뭐 일부러 자는 척했다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더군요. 저희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CCTV를 구했어요. 그때 상황이 잡힌 CCTV가 있습니다. 저거 국회에서만 구할 수 있을 텐데. 네. 예. 저희가 어렵게 구했습니다. 별 의혹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언론에 보도되길래 아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마침 영상과 인터뷰가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 측, 전임 국회의장 시절에 사무처에서 나온 걸로 안다. 우원식 전 의장 측,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다. 둘 다 안 줬다는 거예요? 국회 사무처 관계자. 영상에서 나오는 당사자가 직접 요청할 경우 영상 제공 가능하다. 김민석 전 총리가 직접 받아서 김어준 씨한테 줬다? 그런데 김민석 전 총리는 어떻게 구했냐라고 오히려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 관계자. 계엄 당시 보안 카메라 영상은 수사기관과 언론에도 일부만 공개. 특정 영상이 나온 건 문제의 소지. 미스테리입니다. 조경 변호사님. 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준 겁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본인 요청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뭐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되었을 가능성은 없는 게, 실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까지는 이제 뭐 김어준 씨만 아는 거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김어준 씨는 대단하네요. 아무도 안 줬는데 그걸 구했네요. 아마 이 계엄 이후에 김어준 씨가 제작한 그 란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
그때 그 비상계엄 직후에도 그렇고 관련 영상들을 본인 동의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원래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그 직후에도 상당히 많은 영상들이 공개되고 있었거든요. 아마 그 과정 중에 취득한 영상을 이번에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봤을 가능성. 그러면 그때 확보돼 있었다면 그 동의나 이런 과정을 절차적으로 거쳤을 거고요. 이 수집 과정에서의 위법이나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근데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예, 뭐 중요한 건 이제 어쨌든 굳이 김민석 총리를 불러서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이제 깨끗이 정리하는 것을 김어준 씨가 한 동기 뭐 이런 거에 대한 해석 문제가 흥미를 끌고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네. 적어도 이 논란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 간 또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 간 논란으로 더 이상 이 소비되는 거는 적절치 않다. 적절치 않고 이제 끝난 논란이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성윤 최고위원이 감기약 성분 뭐냐 막 이렇게 묻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적어도 그런 방식의 문제 제기가 당대표 선거에서 계속 된다고 하면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참 걱정이 많았는데 어찌됐든 뉴스공장에서 이 영상이 공개됨으로써 이 논란은 끝났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이후에도 뭐 아까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에 2대1로 맞으니까 아프다라고 했는데 좀 아프시겠죠. 그런데 감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1년 당대표를 하고 다시 연임하기 위한 이 출마이기 때문에 1년 당대표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 비판 있을 수밖에 없죠. 다른 주자들의 견제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고 정면으로 이런 이 논쟁과 논란을 통해서 당원들이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는 게 맞습니다. 아마 그런 과정으로 전개될 것이어서 더 이상 이렇게 소모적인 네. 논쟁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김민석 총리는 선거 이렇게밖에 안 된 게 다 정청래 전 대표 탓이라고 하는데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뭐 방금 우리 조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이제 당 대표가 이제 연임하는 예는 잘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재명 전 대표 시절에 조금 특이한 상황에서 연임이 됐고 그런데 이제 다시 연임을 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연임을 하는 당 대표 선거는 기존 당 대표가 잘했냐를 따지는 것이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서 뭐 2대1이냐 3대1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당연히 주요 공격은 당신이 뭐 제대로 한 게 없으니 그만해라라든가 잘못했으니 내가 하겠다라든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외형적인 모양은 정 전 대표를 공격하는 모양새가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지금 전당대회의 어떤 프레임상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은 우리 아까 뭐 이제 김민석 후보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다시 2년 후에 총선을 바라보고 민주당이 정말 민생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합리적인 어떤 건설적인 토론이 좀 되는 그런 당대표 선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하피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김민석 전 총리가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가서 계엄 당시에 CCTV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1초 늦었습니다. 딱 앉는 순간 제 옆자리에 계시던 이재명 그 당시 대표께서 지금 막 눌렀다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계엄한다는 전화를 박선원 의원이 했는데 전화 받고 안 왔다 그렇게 하시고 또 뭐 일부러 자는 척했다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 버전이 있더군요. 저희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CCTV를 구했어요. 그때. 아, 저게 국회의장만 들어가는 문인데요. 문들이 다른 데가 다 통제가 돼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뺑뺑 돌다가 제가 이제 계속 텔레그램으로 아직 시작 안 했다 체크하고 이제 들어가면 되겠다고 가는데 문들이 다 막혔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조금만 성실하게 관심 갖고 종합하면 그냥 다 알 수 있게 나와 있는데 이런 의혹 제기하시는 분들은 깔끔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 대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청계에서는 공세를 이어갑니다. 국민당원이 궁금한 건 딱 하나, 이성윤 의원이죠. 왜 계엄 해제 표결을 불참하게 됐냐. 2시간 넘는 시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쾌한 답을 요구하는 거다. 감기약 성분 뭐냐라고 물어보기도 했었죠. 김민석 총리는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라고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로 든 것들이 합당 과정의 어떤 논란 그리고 검찰개혁 과정
그리고 공천, 선거 지휘 이 네 가지가 사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우선 합당론을 말씀드리면 그야말로 폭탄 선언식으로 됐거든요. 저는 그것이 이를 그르쳤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안 됐다고 봅니다. 그걸 적의 정치로 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설명드리면 저는 거기서 그것을 우리가 정치를 하면서 늘 갖게 되는 과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그것을 그런 선언 방식으로 풀어서 뭔가 이렇게 정리하려는 과욕. 그것의 과욕. 기저에 그런 욕구가 알게 모르게 결국 작동한 것이 부정적이 과욕이었다. 되었다. 서로 정청래 전 대표와 김민석 전 총리는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서로 비난한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당대 룰을 두고도 거센 항의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명백한 당헌 당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선거투표 방법은 원내대표나 의장선거 같은 선거에는 가능할 수 있지만 순회투표를 하고 있는 당대표 선출 방식에는 맞지 않는 선거 방법입니다. 전준위에서 느닷없이 당대표 선출 방법을 선거투표로 결정한 것은 당헌 당규 위반이고 권한 없는 행위로 원천무효라고 생각합니다. 8.17 전당대회에 당대표 선출에 선호투표를 도입하는 것은 공개 최고위가 끝나고 다시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선호투표 적용 시 당원 당규 위반이 될 소지가 있고요. 또한 7월 17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원 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전당대회 룰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호투표제라는 룰을 두고 친청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친명계들의 입장은 뭘까요? 선호투표제 다 동의했다. 이제 와서 왜 이러냐? 이재명 대표 당대표 시절 선호투표제 도입했을 땐 정청래 전 대표 환영하지 않았냐? 하룻밤 사이에 계산 달라졌냐? 친명계에서는 이렇게 환영합니다. 자, 정청래 전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할 수는 없듯이 당헌 당규를 위반하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이 부분은 전준이나 최고위원회에서 현명하게 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선 룰 가지고 시비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 그러자 여당이 선호투표제 적용에 대해서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선호투표제. 투표 시 당원들이 1등은 나는 누구, 2등은 나는 누구, 3등은 나는 누구를 쓰는 겁니다. 예전에는 한 명만 찍었잖아요. 그래서 과반이 안 넘었을 땐 결선투표하고 했잖아요. 근데 선호투표제 1, 2, 3 선호들을 적는 겁니다. 1순위 개표에서 과반 투표자가 나오면 당선, 과반이 없으면 최하위 후보의 투표지를 2순위 표로 재배분한다. 결선 투표 없이 승자 확정이 가능한 룰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들어보시죠. 이건 뭐 어디까지나 이제 제 분석이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이순위 표가 많이 나오는 사람이 그래도 유리한 거거든요. 그렇죠. 결론적으로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런 3자 구도, 4자 구도에서 송영길 후보의 이순위는 누굴까요? 굴이 예상되잖아요. 김민석 후보의 이순위는 누굴까요? 이건 딱 보면은 어떤 구도일 거라는. 2대1로 3대1로 싸우게 되는 구도하에서 정청래 전 대표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게 이 친청계 의원들의 반박입니다. 정청래 전 대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2대1, 3대1로 싸우면 흠씬 두들겨 맞는다. 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김종희님, 좀 복잡하긴 한데 룰 갖고 굉장히 지금 싸우네요. 네, 2대1, 3대1로 싸우면 두들겨 만든다. 이거 이제 SNS에 올린 거잖아요. 동정표 유발 작전이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선호투표제는요. 지난번에 국회의장 선거 당내에서 할 때도 이미 도입이 됐었고 사실상 작년에 8월 2일 전당대회에서 이제 당대표 재보궐선거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이미 도입은 됐었어요. 그런데 적용이 안 됐을 뿐이죠. 그러니까 전준위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후보가 2명뿐이었잖아요. 박찬대, 정청래. 그러니까 1차에서 이미 과반 득표를 정청래 후보가 했고 그러니까 굳이 결선이나 뭐 후보이 둘이니까 이미 결선이나 뭐 선호투표제를 도입해서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랬던 것이다. 그리고 작년에 당무회의에서 그 룰이 통과가 된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첫날은 환영을 했단 말이에요, 다들. 그런데 자고 나니까 지금 바뀌었어요. 네. 정청래 전 대표의 경우에는. 그래서 뭔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불리하다고 판단을 한 건지
저희가 보기에는 결선 투표제로 가나 선호투표제를 도입을 하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누구에게나 1번 1순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2번 순서를 누구로 할 건가 그러면은 거기에는 조금 호불호가 갈리거나 평상시에 조금 불편하게 느꼈던 사람에게 표를 안 가는 경향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보니까 이게 조금 불리할 수도 있겠는데라고 판단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재논의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당원 당규 위반이나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당원에는 결선 투표 있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당규나 전준위에서 이 선호투표제 자체를 결선 투표의 한 방안으로 방법으로 볼 건가 안 볼 건가만 결정하면 되는 건데 이게 당원 당규 위배다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이미 작년에도 이 제도는 있었으나 무용지물이었다. 이미 1차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요. 전준위에서 재논의해서 결론이 나야 되고 최고위 통과해야 되고 당무위에서 이걸 인준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절차가 남아 있는데 7월 16일 날 후보 등록인데 빨리 결론 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금년간에 이거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후보 간에 서로 다 본인에게 이게 유불리를 따져서 반응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룻밤 사이 좀 마음이 변한 후보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